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6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96페이지 보시면 3번 취득의 유형 여기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합시다. 연결해 볼 때 취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다 했어요. 그러면서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셔야겠죠.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렇게 외워놨죠.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이유로서 광어권, 어업권, 해운권을 뺀 꼰자는 광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 라는 이유로서 했었고요. 그리고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곧 볼 거니까 일단은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다 이렇게 했었죠. 그 내용이 96페이지 위에서 1가로에서 취득의 뜻으로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본 것이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취득의 유형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 과세되는 취득의 유형에 대한 이유를 보는 겁니다. 거기 표 보시면 승계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유상, 승계, 취득. 유상이란 말은 대가가 있는 내용이죠. 대가 있는 상태로서 취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취득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줬다는 얘기죠. 돈을 줬다. 이거 대가성 있는 거래. 또 다시 물건으로서 줬다. 이것도 대가성 있는 거래. 그냥 또 빚 갚았다. 이것도 몰라요. 대가성 있는 거래에 대한 내용을 한다겠죠. 그럼으로써 매매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 그리고 또 다시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다. 그리고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로서 취득세 과세됩니다. 교재에서는 하나가 더 적어졌네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인이 법인에게 토지를 출자하였다면 법인은 그 토지를 취득하고 법인은 개인에게 주식을 주는 거예요. 지분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 볼 때 법인이 지분을 주고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도 취득이 이루어진 내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서 적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무상, 무상이라는 건 아시죠? 대가가 없다는 얘기죠. 상속이랄지 증여에 대한 내용 무상 취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공익수면 매립 간적, 공익수면 매립됐으면 맨 처음 취득이죠.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의 신축, 재축 여기에 대한 내용도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인데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살펴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전이라는 말을 적으세요. 이전.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아세요. 이제 내용을 볼 때 이전 하면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이 이전의 뜻이었어요. 이 볼 때 가액의 변동이 없으니까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취득이 아님으로써 과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으나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이걸 배웠죠. 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재산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소유권 등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취득으로서 과세고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나온 것도 취득으로 과세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전이 이루어지면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으나 내 것하고 소유권 등기하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과세란 얘기예요.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이전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뭘로?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와 똑같은 내용으로서 공유물 분할,
자, 공유물 분할, 공동 소유 물건의 분할이다. 이러면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재산 증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겠으나 공유물 분할됐으면 내 거다라고 소유권 등기는 이루어져야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도 취득세에 대한으로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적으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물의 분할 이렇게 나왔다면 끝말은 뭐다?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나 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차량, 선박, 선박, 건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이렇게 묶어서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하세요. 차량, 선박, 기계장비,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다. 이렇게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적어주면서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냐 과세 않느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광어권, 어업권에 대한 내용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또 간주 취득가입니다.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 98페이지에서 3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의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키단은만 이 96페이지 간주 취득 거기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그게 더 공부하시는 편하시니까요. 이게 대안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으로서 지목하면은 토지 이용 현황을 말하죠. 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어요. 밭이었고, 그리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걸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면 가치는 증가됩니다.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그럼 이 내용은 재산 증가가 나타나는 거죠. 증가 나타나니까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 분만큼 취득이에요.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화살표 따리 하고요. 그리고 증가 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건축물의 개수. 일단은 여기 개수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제 개수 뜻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개수 뜻에 대한 내용은 그 위에 노란스로서 돼 있는 표 있을 거예요. 그 표 보세요. 표 보시면 2번 개수 나오죠. 거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거기서 기역 보죠. 기역에서 대수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 대수선에 대한 내용은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이 대수선 그랬어요.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한다는 것은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거예요. 그럼 대수선에 대해서는 면적이 증가되고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되고 가치도 증가됩니다. 그럼 재산 증가도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선 옆에다가 증가분 취득이라고 적으세요. 적었으면 니은 봅시다. 건축물 중 내저시설,
저장시설, 덕구시설,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이러한 공급시설에 대한 내용을 설치했다. 이래 됐으면 내조시설을 설치했음으로써 그 건물의 가치는 증가됩니다. 증가되니까 그 옆에다가 또 적으시면 돼요. 증가분 취득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디귿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여기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돼요. 앞 페이지 93페이지 보세요. 93페이지 보시면 거기 또 노란스 나오죠. 그 노란스 표에서 3번에 대한 내용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시설물의 범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엘리베이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엘리베이터 기억했으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에요. 이때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요. 면적은 예전과 똑같아요. 예전과 똑같으니까 면적에 관한 등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치는 증가되죠. 가치가 증가되니까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분만큼 취득이에요. 그래서 다시 96페이지로 오셔서 노란스 디귿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증가분 취득으로 합니다. 이제 문제푸는 요령으로서 알려줄게요. 문제푸는 요령에 대한 요로서 문장에서 개수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다면 그 옆에 있는 문장에 대한 요로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은 다 맞게 나와요. 어떤 내용에서는 기억이 적어질 수 있고요. 어떤 내용에서는 니은이 적을 수 있고 어떤 내용에서는 디귿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 맞게 나오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겠죠. 외울 필요 없고 끝말 가세요. 개수란 단어가 나왔다면 끝말에서는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란 단어에다가 다시 밑에 표에서 간주 취득해가지고 토지 지목 변경 밑에 건축물의 개수 나오죠. 그 개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놨죠. 쳐는 여기 개수에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증가분 취득이라고 적기 바랍니다. 증가분 취득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 밑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여기서 종류 변경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으나 그중에 가장 대표적 내용이 선박에 대한 일로서 톤수의 변경이에요. 20톤 선박에 대한 내용을 25톤 선박으로 변경했다면은 인원의 적재량이 늘어나겠죠. 인원의 적재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액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가액이 증가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뭔만큼 취득, 증가, 분만큼 취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 변경 옆에다가 화살표 치고요. 증가분 취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앞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차 복습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 표 가봅시다. 그리고 다시 옵시다. 앞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7페이지 보시면 4가로 페이지 못 찾겠다면 맨 밑에 있는 숫자 8, 7이라고 적어진 것을 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4가로 과점 주주의 취득 1의 과점 주주에 대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여기서 조심하실 것 비상장법인이죠. 상장 제외다는 거 그 내용 조심하시고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과점 주주가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포함한다. 설립시라는 단어가 있다면 끝말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제외
나와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과점 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 그리고 지분율이 변동됐을 때 지분율 계산에 대한 이유로서 과점 주주 아닌 자 나오면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88페이지 니은에서 과점 주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다면 그때는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디귿에서 과점 주주 나오면서 양도 이렇게 나오고 뒤에서 재차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의 유형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 다시 또 볼 것은 비과세를 보는 겁니다. 이 연결해 볼까요? 연결해 볼 때 과세 대상물 배웠죠. 배웠고 여기 물건에 대해서 취득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다? 과세다. 그래서 비과세를 보는 거죠. 비과세 보는 내용으로서 비과세는 99페이지에 나옵니다. 99페이지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로서 몇 개를 풀어드리면서 숙달시켜 줄게요. 뒷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풀어드리겠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32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번 문제 페이지 132페이지 2번 문제 12회 때 나왔던 문제나요? 취득세, 납세무자, 틀린 것 1번 거기에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설비 이만 나왔죠. 그리고 더 쭉 가보니까 주체, 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일체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설비 나오고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막바로 끝말로 가시라고. 끝말에 대한 이유로서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뒤에 나왔죠. 맞네요. 2번 상속 나왔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봤죠. 상속 나오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이유로서 상속인 되겠죠. 아니면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맞죠? 3번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 된다.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자의 뜻이죠. 그 내용으로서 3번에 대한 내용도 맞고요. 4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보면서 토지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있다면 납세 의무자는 소유자 그랬죠. 끝에 가보니까 소유자가 납세 의무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 오른쪽 약간 쭉 가보니까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조합 나왔죠. 그러면서 뒤에가 조합 원용 이렇게 연결되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 그랬죠. 그런데 이 문장은 주택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문제.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돼 있어요. 옳은 겁니다.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어권을 제외할까요? 포함할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짜 나온 것은 해용권을 뺀 광어권, 어권만 들어간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권을 포함해야죠. 그런데 제외한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설비 나왔나요? 그리고 더 가보니까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결됐죠. 그럼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대한 이유로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 맞죠? 답은 옳은 것 찾기니까 2번이죠. 3번. 3번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오른쪽으로 약간 가니까 설립시 이 말 나왔죠. 설립시 이 단어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시면 돼요. 끝말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틀렸죠.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봐야죠. 그런데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5번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왔죠. 그리고 뒤로 가보니까 채무액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때는요. 끝말에서는 유상취득. 그런데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유상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럼 거기에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4번.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 내용 문제 알았다면 벌써 이제 선다 1, 3, 4, 5 볼 때에 답이 나야 하고 손 들 거예요. 몇 번이 손 번쩍 듭니까? 2번이 들죠. 아까 그랬잖아요. 회원권을 뺀 공짜로 나온 것은 광업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겠죠. 답은 2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진도에 대한 이유로서 99페이지에서 취득세, 비과세로 옵니다.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가로에 해당되는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 가로 빼고 연결한다면 국가 또는 지자체 조합과 애국정부 및 주한 국제국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볼 때 애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기관, 애국정부와 주한 국제국의 취득에 대한 내용은 단서하고 연결됐으니까 이제 그 내용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앞의 내용으로 봅니다. 앞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한 취득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이다. 국가, 지자체, 너 취득이라는 세원을 갖췄으니까 세금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권자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니까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비과세 됩니다. 간결하게 말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뒷내용 보죠. 애국정부 및 주한 국제국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애국정부에 대해서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공간 나오죠. 그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였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된 것이 거의 단서조항까지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상호 면세주의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로 내용,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도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국가, 지자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가로 빼고 연결한다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여기까지에 대한 이로서 키 단어는 기속
또는 기부 체납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랬죠.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전자부터 해보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조건으로서 취득했던 부동산. 자,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조건이 어느 조건? 국가나 지자체에게 주겠다는 조건. 줬으면 국가나 지자체 것 되는 것이니까 이 주었을 때 기속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후자에 대한 이로서 기부체납. 기부체납에 대한 내용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나 지자체에게 반납하겠다는 조건이 기부체납 조건이에요. 기부체납 조건으로서 취득했던 부동산. 그러면 반납 조건으로서 취득했던 부동산이라 얘기죠. 반납하였다면 교육자로서 국가나 지자체 것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키단하면 아시면 되겠죠. 기속 또는 기부체납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단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시켰어요. 그래서 단서에 대한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하루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26회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번 출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신설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서 문제는 꼭 나오리라 봐요. 이 내용을 보는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란 것은 1번과 2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부과한다, 과세한다 이 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1번과 2번 이렇게 묶어서요. 과세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1번 내용을 보죠.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여가 키입니다.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기속 조건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인데 기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국가에게 반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으로써 이건 뭘까요?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한 내용의 키는요.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만 봤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뭐다?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란 말은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에게 지자체에게 기속 부동산을 주고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로서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받았으나 대가성 있는 거래라는 얘기죠. 대가성 있는 거래니까 거기에 대한 건 뭐겠다? 과세한 거예요. 원래는 기속 또는 기부체납 조건에 대한 내용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무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교환 아니면은 매매인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유상으로서 과세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로서 키단 하나만 잡아내면 되겠죠. 키단에 대한 이로서 문장에서 반대급부가 있다. 반대급부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 끝말은 뭐다?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두 문장으로 넉 줄 나오는데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암기 한 꼴입니다. 단어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키단어입니다. 키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가로 신탁자산의 취득. 이 신탁자산의 취득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신탁법 배울 거예요.
신탁법 배울 건데 그 내용을 민법적 내용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으나 저희 경영학에서도 이 신탁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탁 판매, 유탁 판매가 나와요. 그 내용으로서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저는 키 하나만 빼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키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돼요. 예습을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아까 전번 시간에 5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연결된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연결된 파트에 대한 이유로서 보시면 91페이지 나와요. 91페이지에서 11번 신탁재산의 유탁자 지이전 그 내용을 보면서 키단을 먼저 빼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신탁법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유탁자 지이전 거기다 동그라미 유탁자 지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유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을 본다에다가 밑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탁자 지이전 됐으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취득자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9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또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신탁 재산 이전하는 경우 3번에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 경영학에서 나온 것이 수탁 판매, 유탁 판매 나온다 했죠. 그 내용으로서 설명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은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성격이 급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가 벌써 간주해가지고 저에게 빰 이렇게 딱 올라옵니다. 이렇게 급해요. 이렇게 급하니까 제가 한번 그랬죠. 집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성격이 좀 급하니까 좀 성격 좀 느긋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수 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1년 6개월 걸려서 만들더만요. 만들어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참 예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팔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기 위해서 이 십자수를 수혜 상점에다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혜 상점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언제까지 팔아드릴게요. 그 대신 팔아주었으면 수수료 금액은 저한테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여기 수혜 상점한테 십자수를 팔아달라고 했다는 거죠. 저는 부탁하고 파는 거죠. 부탁한 자니까 뭐라 표현될까요? 유탁자로 표현돼요. 부탁하고 파니까 유탁 판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수의상점은 부탁을 받고 파는 거죠. 부탁을 받고 파니까 부탁을 받은 자에 대한 이로서 수탁자 그래요. 그리고 수탁 판매 그럽니다. 이제 유탁자는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상점에다가 전시해줘야 십자수가 팔릴 수 있음으로써 이 십자수를 유탁자가 수혜상점에게 소유권 넘겨주면서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혜상점에다가 줬어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이로서 이 십자수가 수탁자 것일까요? 아니죠. 누구 겁니까? 유탁자 거는 겁니다. 서류상으로서만 이렇게 소유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실소유권자는 누구다? 유탁자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이 1번이에요. 1번 보세요. 1번 보니까 99페이지에서 맨 밑에 1번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그럼 이건 소유권이 수탁자 이전된 것이 아니라 원소유권자 유탁자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에 대한 내용이 뭐겠다? 비과세다 이런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수탁자가 24수에 대한 내용을 팔아야 되는데 계약 기간 동안에 안 팔렸어요. 안 팔리니까 이 14수에 대한 내용을 유탁자에게 돌려줘요. 돌려준다. 이게 왜냐? 2번이에요. 자기가 가져간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 거죠. 2번 보세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 경우, 여기는 유탁자가 자기 거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비과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이 유탁자가 요 십자수를 다른 수탁자에게, 신수탁자에게 1번처럼 소유권 넘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3번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원소유권자는 유탁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은 뭐다? 비과세된 거예요. 자, 보세요.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자산 이전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보죠. 또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하나 볼 때, 자, 이 유탁자의 지위를요, 지위를 새로운 유탁자에게 넘겨줘요. 지위 이전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경우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요 지위를 넘겨준 거예요. 이게 바로 유탁자의 지위 이전으로서 새로운 유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로서? 이건 취득으로서 과세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키 단어만 갖춰주면 돼요. 키 단어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 가보니까 문장에서 신탁법 나오고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서는 1번 아니면 2번, 3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장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나와 있는 1번과 2번, 3번에 해당되는 문장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바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단어만 보자마자 끝말 가져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심하실 거에 대한 이로서 주의할 거.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가 1, 2, 3 대신에 이거 적어졌어요.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적어졌어요. 여기에서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말하니까 재건축 되면은 가액은 증가되죠.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나왔으면 그때는 뭐다?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단어가 없이 다른 내용으로 얘가 나왔다면 그때는 뭘로? 비과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나오면서 뒤에서 유탁자 지의 이전 이렇게 됐으면 조합원이 자기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얘기예요. 넘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조합원에 대한 지위를 취득한 걸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탁자 지위의 이전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뭐다? 과세다. 과세인데 납세자는 누가 되겠다? 새로운 유탁자다.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우는 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환매권 행사란 말이 나오죠.
환매권 행사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도 배우고요. 또 공법서도 배우고 공시법에서도 배우고 중개업법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면 하찮은 과목인 세법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푸는 요령만 알려줄게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는 징발, 재산 정의하는 법률, 국가보위, 폐지하는 법률, 이 법률의 명칭은 하도 인용된 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그래서 법률의 명칭은 알 필요 없이 문장 쭉 가볼 때에 법자가 있어요. 법률의 명칭에 대한 이로서 법자 있고 뒤에서 환매, 행사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 끝마가세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 법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법자 없다. 법률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 법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환매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매 이렇게만 나왔다면 뭐다?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가로. 3가로에 대한 내용은 세법적 내용이에요. 세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세법적 내용이니까 문제에서 6번인가 출제했으니까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 예습은 안 해고 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임시흥행장. 임시흥행장 하면 주로 말한 것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공사 현장 사무소, 공사 현장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등 가로 빼고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한다. 취득세 과세한다. 이제 단서 조항에서 1년 초과 시는 과세한다 했으니까 단서 앞에 있는 문장은 1년 초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비과세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본다면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 이 임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글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1년이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1년 숫자 외울 필요 없이 포인트 잡는 것은 초과하지 아니한 여기다 잡으시면 돼요. 초과하지 아니한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끝말은 뭐다?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 이랬으면 글자는 임시이나 1년이 넘었음으로써 영원히 존재되는 물건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영원히 존재되는 물건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과세다. 여기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1년 숫자는 맞게 나오니까 포인트는 뭘로? 초과한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갑시다. 가로에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여기에서 제외란 말을 그 문장 끝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비과세 제외죠. 비과세 제외니까 이 중과세율 적용된 것은 과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을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교재에서는 좀 어렵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걸 쉽게 풀어보죠. 쉽게 풀어본다면 사치성 재산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다. 이런 내용의 뜻이에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 중과세율 적용된 경우입니다.
중과세율 적용된 경우니까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사치상 재산이 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주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은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 보시면 3가로에서 중과세율 나와요. 중과세율 표 나오는데 그 표에서 첫 번째 칸에 대한 내용이 중과세율 적용되는 사치상 재산을 말합니다. 이 사치상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는 원인은요, 개인 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 목적으로서 중과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한다면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 중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35평을 취득하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분은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400평을 취득하였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배가 아프겠죠. 여러분들은 배가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게 정하겠다. 중과세율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너는 일반 세율로 정하겠다. 표준 세율로 정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유한 삼을 수 있겠죠. 유로 삼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 아픈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금 보니까 별장도 사치성 재산, 골프장도, 고급 오락장도, 고급 선박도, 고급 주택도 사치성 재산이에요. 이걸 취득했다면 세율을 높게 적용됩니다. 높게 적용된 내용으로서 그 옆에 보면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의 4배. 2%의 4배니까 2% 곱하기 4라는 얘기죠. 그러면 8%예요. 8%를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줄게요. 이제 볼 때 여기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급 주택도 사치성 재산, 배 아프잖아요. 또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눈사람 건물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 고급 선박도 사치성 재산, 또 골프장에 대한 내용도 사치성 재산. 이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해운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대중골프장은 아니에요. 대중골프장이 배 아플까요? 골프 연습장이 배 아플까요? 아니죠. 골프 연습장에 대한 일로서 코치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한 달에 15만 원 들어가죠. 해운제 골프장은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하루에 100만 원 소요됩니다. 하루에 100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어디가 배 아플까요? 해운제가 물론 배 아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말할까요? 해운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장에 대한 내용도 배 아프죠. 이걸 취득하였다면 배 아프니까 이때 대해서 세율에 대한 내용에 일반 세율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다가 8%를 더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세율로 물어본다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은 표준 세율에 8% 더한다라고 하시고요.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로 물어본다면 사치성 재산의 물건에 해당이 되었으면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총괄적으로 외워야겠는데 외우기 힘들다고 한다면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첫 글자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워주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난 후까지도 기억이 될 거예요. 저는 여기다 내용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쓰리고에 골 때린 별로서 썩팔이다 이렇게 외워둬요. 그럼 이거 충분하게 외울 수 있죠. 자, 여기서 온고, 투고, 쓰리고,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튀죠. 골 때린 별로서 별장. 눈에서 별 튀었으면 입에서는 욕 나와야죠.
sub 8%를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8%를 더한다. sub 8 하면 되겠죠. 보세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면 배 아프잖아요. 배 아프니까 욕 나와야지. 욕 나오면서 sub 8 이러면 되겠죠. 제가 sub 8 이렇게 액센트를 약하게 한 원인은요. 제가 액센트를 강하게 하였다면 여러분들은 18%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액센트를 약하게 sub 8 이렇게 했어요. 그런 이유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외우기 싫다. 그러면은 간결하게 골별은 sub 8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은 외우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웠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로서 외우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도에 대한 이유로서 100페이지 4가로에서 해당되는 내용 먼저 내용 읽어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여기에서 이 개수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이 설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공동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민주택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음으로써 단순히 가액만 증가됩니다. 단순히 가액만 증가되니까 그 단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보니까 거기서 숫자 나오죠. 숫자에 대한 이유로서 주택의 시가 편익이 9억 이하로 나오죠. 이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이 숫자 외울 필요 없이 막바로 키 하나만 보고 문제 풀란 얘기예요. 문장에서 공동주택 이게 서민주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로서 연결되어 있다면 끝말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되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볼 때 개수 이만만 나왔어요. 이만 나왔다면 뒤로 가셔서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가보니까 대수선 제외되어 있죠. 이 내용을 끝말하고 연결해봐요. 비과세 한다가 끝말이죠. 그럼 비과세 제외이 나오죠. 이건 뭘까요? 과세겠죠. 그럼 대수선은 과세인데 왜 과세냐? 대수선 되면 기둥보 3개를 옮기는 거예요. 기둥보 3개를 교체했다는 것은 면적이 증가되는 거예요. 면적이 증가되고 가액이 증가되는 거죠. 면적이 증가됐으면 증가된 면적만큼은 내 것하고 등기하는 거예요. 내 것하고 등기가 이루어지고 재산 증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면적 증가에 대해서 과세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용은 아실 거니까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이유로서 대수선 이렇게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과세야. 끝말에서 뭘로? 과세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이번 시간으로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는 제5절 취득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 살펴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